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치가 있다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 공항에서 나온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은 유럽의 한 출입국 관리 직원이 한국 여권 소지자와 나눈 대화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된 심사관입니다. 이 공항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이라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승객들이 이곳을 오가고 저는 그들의 여권을 확인하며 입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여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업무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권 한 장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함께 그 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놓친 실수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저는 늘 신중하게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 집에서 쉬던 저녁에 해외 뉴스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봤습니다.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이었죠.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여권이 순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최상위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89개국 이상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신뢰도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화면에 비친 한국 여권은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 BTS의 월드 투어, 아카데미 수상작, 한국 음식과 전통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간단한 심사만으로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항상 깔끔한 서류 준비와 차분한 태도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신뢰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공항 내부에서 배포된 공문에는 위조 여권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여권의 위조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조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외관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원은 심사 과정에서 승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위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는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한 외국인이 입국 심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위조 범죄일 가능성이 크며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문을 읽고 저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여권의 겉모습뿐 아니라 승객의 태도와 대답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공항은 분주했습니다. 심사대 앞에는 각양각색의 승객들이 여권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여권을 받아 들여다보던 중 제 앞에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태도는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가 내민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했고 스캔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관광이요. 친구랑 놀러 가려고요. 관광이라니? 여권에 적힌 비자 정보에는 분명 사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모순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지역을 방문하셨나요? 서울이요. 명동에 갔던 기억이 나요. 대답은 맞는 듯 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식사 전에 주로 하는 인사말을 알고 계신가요? 그는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답은 맞았지만 지나치게 늦었습니다. 한국인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나왔을 대답이었는데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를 보안팀에 인계했습니다. 보안팀은 그의 여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위조 여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잠시 한숨을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다음 승객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고 태도는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인사하며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겉모습도 여권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듯 차분히 절차를 따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주 방문하셨나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이 4번째 방문이에요. 한국은 늘 저를 설레게 하죠.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태도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건네는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고 미소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스캐너에 여권을 올리자 기계는 아무 문제 없이 초록불을 띄웠고 전자칩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겉모습과 첫인상으로만 본다면 이 승객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손에 들고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자주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이 4번째 방문이에요. 한국은 언제나 흥미롭고 매력적인 나라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살짝 아래로 향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정답을 떠올리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대화는 매끄럽지만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머무실 숙소는 어디인가요? 서울에 있는 호텔이에요. 예약 확인서가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준비된 듯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이름을 말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답을 마무리하는 태도는 어딘가 회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서울에서는 어떤 장소를 주로 방문하시나요? 명동이나 강남 쪽을 좋아해요.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잖아요. 대답은 맞지만 그녀가 말하는 속도와 억양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강남이나 명동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강하게 발음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로 인해 준비된 대답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의심의 근거를 찾기 위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전에 보통 어떤 인사말을 하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이 너무 정확하고 기계적이어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그녀는 양손으로 잔을 드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잔을 들이고 고개를 살짝 돌려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대답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동작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행동을 익히고 연습했지만 실제로 실행한 적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눈치가 있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할 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이번에도 답은 맞았지만 저는 그녀의 말투에서 흥미나 감정적인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정리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어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뜻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녀의 첫 번째 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익혔지만 속담과 같은 깊이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저는 생활 상식으로 질문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주로 사용하는 결제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교통카드 같은 걸로 결제하지 않나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이 느려졌고 대답할 때의 미세한 불안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녀는 대답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요. 맞죠?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당연한 대답을 하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도와 대답 모두 완벽에 가까웠지만 어딘가 억지로 짜맞춘 퍼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녀의 여권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손끝 떨림과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한 뒤 저는 그녀를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동했지만 눈빛에서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가방을 매만지며 손끝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등 긴장을 감추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하자 저는 여권을 건네며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자칩과 여권의 겉모습에는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지나치게 준비된 느낌이었고 불일치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물리적 상태를 정밀히 확인해 주시겠어요? 보안팀 직원은 여권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확인하고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분석을 위해 떠난 뒤 저는 대기석의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 떨림이 남아 있었고 가방을 붙잡고 있는 손의 힘이 더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긴장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이 확인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할게요. 그녀는 차분한 척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목소리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분이 지났습니다. 보안팀이 돌아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여권은 위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녀의 행동과 태도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듯했던 대답들, 억지로 유지하던 침착함, 그리고 손끝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이 결과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칩과 데이터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보안팀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전자칩 자체는 복제되었지만 내부 데이터가 실제 한국 여권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름과 여권 번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위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제작된 위조 여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책임감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여권 검사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을 건네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미소를 짓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몇 가지 절차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곧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팀과 함께 그녀를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심사실에 도착한 뒤 그녀는 긴장을 감추려 했지만 몸짓 하나하나에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그녀의 가방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서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이름과 사진이 다른 여권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개인 위조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위조 여권 제작에 연루된 인물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발견된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한국 여권을 표적으로 삼은 일당의 일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억지로 미소를 띠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방에서 나온 증거들은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보안팀은 추가 조사를 위해 그녀를 보호구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중히 말하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은 제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그 자체로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높아질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 또한 더 정교하고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야. 그건 국가의 얼굴이고 국제적 신뢰의 상징이지. 이 사건은 제게 다시 한번 제 직업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권 심사는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 태도, 행동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사건이 끝난 뒤 저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객은 보안팀에 인계되었고 가방에서 발견된 여러 장의 위조 서류와 여권들은 그녀가 단순히 개인적 위조범이 아니라 국제적 위조 여권 네트워크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도였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위조 여권 하나가 간신히 막아낸 균열일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정교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의 일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세계와 맺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이미지가 그대로 담긴 중요한 문서이죠. 최근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을 비롯한 대중문화의 성공은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뉴스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은 189개국 이상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신뢰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신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높아질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객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소지했던 여권은 겉모습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전자칩도 정교하게 복제되었고 물리적 상태도 흠잡을 데 없었죠.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여권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위조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위조 여권은 개인이 아닌 전문적인 조직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신뢰는 유지하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여권이 지금처럼 높은 신뢰를 유지하려면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선 예방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사건 역시 제가 단독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보안팀, 디지털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공항관리 시스템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둘째, 대중문화의 성공과 국제적 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들은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성공은 한국 여권의 가치를 높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심사할 때 유독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다른 나라 여권보다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죠.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국제적 신뢰의 상징이에요. 저는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걸 넘어선다는 걸 알겠네요. 그날 밤 저는 하루를 정리하며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신뢰는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오늘 내가 지킨 것은 단순한 여권 한 장이 아니라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직업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여권 심사는 단순히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가교를 놓는 일이며 한 나라가 쌓아온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 앞에 선 모든 승객들을 신중히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여권이 가진 가치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세계와 맺은 신뢰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는 것은 그 신뢰이며 제가 하는 일은 그 신뢰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와 국제적 위상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치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